현각과 함께하는 고전점성학. 오늘은 칠행성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7개의 행성,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수성이죠. 수성과 금성, 그리고 지구가 있죠.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이 있고, 그리고 태양과 지구 밖에 있는 외행성이라고 얘기하죠. 화성과 목성과 토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이 위에 있는 7개의 행성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의 행성은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행성이다.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는 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점성술에서는 간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행성을 BC 4, 5세기경에 칼데아인들이 이 행성의 순서를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칼데아식 순서라고 얘기해요. BC 4, 5세기경에 칼데아인들이 7개의 행성의 순서를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가장 먼 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쭉 순서를 7개의 행성을 순서를 정했어요. 그래서 칼데아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행성의 순서로서 공전주기가 길수록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 가장 큰 궤도를 돌기 때문에 공전주기가 당연히 길겠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토성, 목성, 화성, 그리고 태양을 중심에 놓고 금성, 그 다음에 수성, 달. 그래서 이거를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의 순서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글자만 따서 토, 목, 화, 태, 금, 수, 달, 이렇게 7개의 행성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토, 목, 화, 태, 금, 수, 달. 한 번 더. 토, 목, 화, 태, 금, 수, 달.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의 순서대로 7개의 행성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공전주기가 얼마가 되느냐? 토성은 29.5년에 한 바퀴를 도는 거, 태양계를. 그 다음에 목성은 12년, 화성은 2년, 태양은 1년에 태양은 한 바퀴를 돌죠. 태양은 1년. 그 다음에 금성과 수성은 태양과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죠. 그래서 금성도 1년, 물론 밑에 조금 차이가 나지만 개괄적으로 1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수성도 1년. 달은 한 달에 한 번 돌죠. 1월. 그래서 토성은 29.5년, 목성은 12년, 그 다음에 화성은 2년, 태양은 1년, 금성과 수성은 1년씩, 그 다음에 달은 한 달의 공전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이걸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태양은 하루에 운행하는 속도가, 태양은 데이터 차트를 59도 이동을 한다. 달은 13.5도, 13도 10분. 수성은 59도. 금성은 역시 59도. 화성은 31도를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성은 5도. 토성은 2도 움직인다는 거죠. 2도. 그래서 우리 360도를 12개로 나누어서 각 12별자리를 구성을 하는데, 한 별자리는 30도예요. 30도에서 토성은 2도, 목성은 5도, 화성은 31도, 그 다음에 금성은 59도, 수성도 역시 59도, 달은 13도 10분, 태양은 59도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 안에 있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천왕성은 84년,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84년이에요. 해왕성은 165년, 천왕성은 248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미미하게 작용을 한다 해서 고전점성학에서는 제외를 한다. 제외를 한다라는 거, 천해명은 보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칠행성의 의미를 토성부터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 그 칠행성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과 대비를 했었는데, 토성은 세턴이라고 합니다. 낮의 행성이에요. 낮의 행성이고 남성의 행성이다라는 거. 낮의 행성이고 남성의 행성이다. 그래서 차갑고 건조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성이다라는 거. 차갑고 건조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황도대를 공전하는데 대략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29.5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태양과 태양이 빛과 깨달음이라면 토성은 무지한 거다. 태양에서 가장 멀리 어둠의 행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성은 재앙, 고난, 인내를 의미해요. 그래서 딱딱한 것이나 오래된 것은 우리가 토성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억제하고 전략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것, 그 다음에 힘든 일, 책임, 의무, 보호,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인내심을 의미하는 행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성의 부정적인 거는 뭐냐? 인색함, 옹졸함, 또는 두려움, 시기, 또는 잔혹함,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불신과 가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 토성이다라는 거죠. 인물과 직업으로서는 아버지, 농부, 광부, 노동자, 과학자, 그 다음에 금융인 또는 범죄인 또는 가장 하층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직업을 볼 때 행성을 가지고서 직업을 유추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신체 부위로는 오른쪽 귀나 뼈, 그 다음에 치아, 다리, 무릎, 방광, 가래, 이거는 우리가 질병을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뭐 질병을 우리는 의사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제 명리학에서는 뭐 제가 질병론을 뭐 강의하기도 하는데, 일단 점성술에서는 그렇게 질병에 대해서는 크게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어떤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이런 거를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성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크로노스 신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크로노스는 농경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피터, 목성을 보면, 목성은 역시 낮의 행성입니다. 낮의 행성이고 남성의 행성이다는 거. 남성의 행성. 토성도 낮의 행성이고 목성도 낮의 행성이에요. 그 다음에 낮을 의미하는 태양이 있죠. 그래서 태양, 토성, 목성은 한 집안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같은 낮의 행성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밤의 행성이 되겠죠. 수성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태목토는 낮의 행성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목성은 뜨겁고 축축한 성질을 가졌다. 뜨겁고 축축한 성질. 그 다음에 황도대를 공전하는데 대략 12년이 걸린다는 거. 하늘에서 금성 다음으로 밝은 거죠. 금성 다음으로 밝은 거죠. 그래서 목성은 정의와 법, 종교, 성장과 안정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소의 근본 속성상 그 온화한 성질을 지녔다. 그래서 목성은 평화와 풍요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재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넓은 도량을 가졌고 풍요, 성장, 균형, 고귀함, 그 다음에 대담함, 그 다음에 관용 또는 자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너무 남을 돕기 때문에 낭비 또는 완고하다, 법에 의해서 딱딱 지켜야 되니까 완고함, 또는 사기, 맹신 또는 자랑 또는 부주의함,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성의 그 인물과 직업으로는 성직자 또는 귀족, 판사, 법률가, 학자 또는 교사,
소설가 또는 재물의 지표성이기 때문에 상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중개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부위로서는 왼쪽 귀, 그 다음에 허파, 간, 피, 정액, 넓적다리, 달 또는 자궁이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 목성이 신처 부위는 왼쪽 귀, 허파. 그래서 질병을 예측을 할 때 이 칠행성의 의미를 기억을 해 두어야지만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이 걸릴 개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 목성은 그리스 신의 제우스 신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과 정의와 사랑 그리고 힘을 관장을 한다 그랬어요. 다음에 보면 이거는 뭐죠? 화성이죠. 화성은 마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전쟁의 신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성은 밤의 행성이에요. 태목토, 태양, 목성, 토성은 낮의 행성이고 화성은 밤의 행성이라는 거야. 그렇지만 남성의 행성이죠. 남성의 행성. 그래서 과도하게 뜨겁고 건조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황도대를 한 바퀴 도는데 대략 2년이 걸린다는 거. 외형생 중에서 가장 빠르다. 그리고 붉은 색깔을 띠고 있고 화성은 폭력, 전쟁, 그 다음에 무례함을 나타낸다,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쟁, 용기, 의지를 의미하고 목성이 법 자체라면 화성은 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라는 거. 내 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대담함, 용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는 태도,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방출 에너지. 그래서 급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화성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서는 무례하다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또는 폭력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과 직업으로서는 남자 형제 또는 경찰, 소방수, 군인 다 힘든 일을 하는 거죠. 스포츠맨, 도둑, 목수, 대장장이 이런 인물 또는 이런 직업에 해당하는 행성이 화성이다라는 거죠. 신체의 부위로는 머리, 엉덩이, 생식기, 피 또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위 이런 것을 우리는 화성의 행성에다가 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화성은 전쟁의 신이죠. 전쟁의 신은 아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살육, 광기, 야만의 신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유일한 뭐죠? 태양이죠. 태양은 낮의 행성이고 역시 남성의 행성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성질을 가졌어요. 황도대를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린다는 거. 태양은 빛과 열기를 제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태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위와 힘을 상징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왕을 의미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태양은 지도력, 명예로움, 좋은 판단, 충실함, 신중함,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는 것도 해당해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오만함, 건방짐, 타인에 대한 지배욕, 이런 것이 태양의 부정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인물과 직업으로서는 아버지, 왕 또는 남편, 리더, 관리자, 치안판사 또는 금세공사, 이런 직업의 의미로도 태양이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신체 부위로는 태양은 머리, 오른쪽 눈, 심장, 늑골 또는 척추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뭡니까? 비너스, 금성을 얘기하죠. 금성은 태양, 목성, 토성은 낮의 행성이라고 했고 금성은 밤의 행성이에요. 그리고 여성의 행성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뜨겁고 축축한 성질을 가졌어요. 뜨겁고 축축한 성질, 금성은. 그래서 황도대를 한 바퀴 도는데 대략 1년 정도 걸린다. 태양으로부터 최대 48도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가깝게 붙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온화한 성질, 속도가 빠르고 사랑과 아름다움, 결혼, 섹스, 열정, 즐거움, 게임, 놀이, 쾌락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미너리라는 것은 태양과 달을 루미너리라고 얘기를 해요. 루미너리, 광원체, 태양과 달을 루미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미너리를 제외한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 금성이죠. 우리가 새벽별이라는 거 있죠. 새벽별. 또 저녁에는 개바라기 별, 뭐 이런 의미가 있는 행성이 금성이죠. 새벽별과 밤에 보이는 금성은 개바라기 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금성은 긍정적인 거에서는 평화로움, 신뢰, 그 다음에 예술적 감수성, 즐거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으로는 게으름, 그 다음에 거칠해, 허영, 또는 음란하죠. 비너스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많은 그 남자 신들과 관계를 맺죠. 그래서 좀 정조 관념이 부족한 그런 그리스 신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인물로는 아내, 남자가 봤을 때는 아내, 예술가, 가수, 댄서, 그 다음에 매춘부, 뭐 화가, 그리고 장식품 공예가, 뭐 이런 의미로 직업과 인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 다음에 신체 부위로는 목, 얼굴, 입술, 내장, 폐, 생식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금성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아프로디테는 금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과 아름다움, 풍요의 여신, 모든 그 남자 신들과 관계를 맺는 뭐 그런 난잡함 뭐 그런 것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르테미스인 달과 아프로디테인 금성이 싸우게 되면은 아주 상스러운 욕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칠행성을 보면, 자, 수성은 머큐리, 중성의 행성이고, 자웅동체라는 것은 한 몸에 암수가 같이 들어있는 행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성은 우리가 중성이라고 그랬어요. 길성도 아니고 흉성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차갑고 건조한 속성이지만 위치나 주위 행성의 영향에 따라서 속성이 쉽게 변화한다 그랬어요. 수성은 중성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낮의 행성은 태, 목, 토, 밤의 행성은 달, 금, 화가 있는데 수성은 낮의 행성, 밤의 행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탈, 옥시덴탈이라는 그 과정을 배울 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도들을 한 바퀴 도는데 대략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수성이다라는 거죠. 태양에서 최대 28도, 금성은 48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양과 금성, 수성은 거의 같이 움직여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 태양 주위를 빠르게 운행하고 방향 또한 자주 바뀐다. 태양 앞에 갔다 태양 뒤에 갔다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왕 곁에 있는 왕의 메신저, 왕의 전령사라고도 그랬죠. 왕의 말을 모든 신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즉 언어, 글쓰기, 교육, 교역, 상업을 대변하고 지식, 과학, 호기심, 정신, 생각, 여행 등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전령사니까 머리 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런 글쓰기, 뭐 기자, 뭐 교육 또는 상업의 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머리가 일단 좋다. 지혜, 그다음에 전략적인 사고,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비평하기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행성이 수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논리적인 태도, 사기, 조롱, 체계적이지 못한 생각, 그다음에 피상적인 대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물과 직업으로는 점성가들이 수성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성가, 과학자, 철학자, 문필가 또는 비서, 번역가 또는 은행가 이런 직업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다 그랬어요. 신처 부인은 손, 어깨, 손가락, 귀, 혀 이런 것을 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성은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 신에 해당한다. 전령의 신이고 상업의 신이고 도둑의 신이기도 한 것이 헤르메스죠. 그래서 수성은 중성이다라는 거, 수성은 중성이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은
달은 누나라고 얘기하는데 밤의 행성은 여성의 행성이죠. 차갑고 축축한 속성을 가졌고 달은 태양과 함께 누미너리 지구의 광원체 배터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황도대를 한 바퀴 도는데 대략 한 달 27.3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낮의 행성 아버지 왕을 상징한다면 달은 여성과 어머니 또는 여왕을 상징한다는 거죠. 태양의 빛을 지구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가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순으로 모양이 자주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반복 순환의 행성이다. 그래서 변화와 순응의 원리다. 그래서 탄생, 성숙, 부패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달이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거에서는 친절한 태도, 자유로움, 고귀함, 모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머뭇거림, 정확하지 못함, 게으름, 술주정, 야망이 없다든지 아니면 무력감 또는 수동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물과 직업으로는 어머니, 선원, 어부, 양조업자, 간호사, 사냥꾼 또는 뭡니까 배달원 또는 산파, 여기저기를 떠도는 떠돌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체 부위로는 왼쪽 눈, 그 다음에 위, 가슴, 방광, 비장, 골수를 의미하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를 얘기하죠. 처녀성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이렇게 칠행성의 의미를 보았고 그 태양의 이치에 따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이치에 따른 차트를 보면 자 이게 360도의 원을 갖다가 몇 개의 칸으로 나누는 동안에 12개로 나누었어요. 그럼 요건 뭐냐? 자, 요거 노란 거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태양이 떠오르는 수평선 또는 지평선 호라이즌이라고 얘기했죠. 호라이즌. 그래서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떠오르는 곳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상승점. 꼭 기억을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4개의 포인트. 이걸 우리는 이제 앵글 포인트라는 말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4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상승점이 태양이 떠오르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태양이 내려가는 지점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하강점이 되는 거죠. 하강점. 그 다음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를 우리는 천중점이라고 그래요. 천중점. 그 다음에 태양이 저 밑에 내려갔을 때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는 천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4가지 포인트와 그 다음에 요거 호라이즌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호라이즌. 이거는 지평선, 수평선. 그래서 수평선 위에 있으면 뭐가 태양이 위에 있으면 나 차트가 되는 거고 수평선 아래에 있으면 태양이 수평선 아래에 있으면 그거는 밤에 태어난 밤 차트다 이런 얘기죠. 태양이 수평선 밑으로 내려가면 밤이고 올라가면 낮은 것과 같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다가 정했어요. 그래서 이 호라이즌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서를 붙였죠. 자, 여기서부터 1, 그리고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12개의 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12개의 방. 그래서 이거를 1하우스, 2하우스, 3하우스, 4하우스, 5하우스, 6하우스, 7하우스, 8하우스, 9하우스, 10하우스, 11하우스, 12하우스. 여기에는 이제 각각 별자리들이 12개의 별자들이 배속이 되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제 태어났느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별자리들이 변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우스에 숫자 하우스 1하우스부터 12하우스까지의 하우스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호라이즌을 기준으로 해서 호라이즌이 있는 곳은 1하우스부터 시작해서 12개의 하우스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하우스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1하우스가 어떤 별자리에 해당하는지 1하우스가 어떤 별자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별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기본적으로 1하우스는 프라이머리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라이머리 모티베이션 즉 원초적인 본능
즉 원초적인 욕망을 의미한다라는 거,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는 몇 하우스다? 1하우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도 12궁, 12별자리, 그 다음에 12사인 이 조디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